오늘 이 시간은 우리 배재원 PB님 모신 날이군요. 맞습니다. 네, 배 PB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가판장님. 네. 자, 오늘 투자 뭐 전략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뭡니까? 뭘 테마로 얘기해 주시나요? 뭐 여전히 일단 시장에서 노이즈가 있는 전쟁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고. 전쟁. 네. 근데 이제 이 전쟁에 관련해서도 여러 이제 의견들이 뭐 설왕설래가 되고 있고 예. 실제로 뭐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뭐 한 시간이 다르게 뭐 어떤 속보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음흠. 근데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도 제가 이제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봐보면 이렇게 시장이 변동이 있고 뭐 주도주가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도 반도체 장비라던가 혹은 반도체 소재라던가 이런 어떤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허. 이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를 저희가 좀 추론을 해보면 여전히 이 주도 산업은 살아 있다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장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가 뭐 반도체인 것도 알겠고 지금 시장에서 그만 관심이 많은 것도 알겠는데 과연 고점이 언제일까라는 이런 물음인데요. 여전히 반도체 주가 고점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영업이익률이 좀 결정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의 주가를 좀 봐보면 예. 좀 심심한 주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죠. 왜냐하면 400불을 상회하는 주가가 지금 이제 400불을 못 넘고 뭐 380불대를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온 배경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고점이지 않냐라는 좀 인식이 퍼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러한 인식이 퍼진 것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인식이 퍼진 거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주가는 정말 한 번에 뻥튀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면 과거에 지금 SK하이닉스의 지금 2018년 영업이익률이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던 이런 지금 표인데요. 과거와 지금의 명확한 차이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PC라든지 뭐 스마트폰의 수요로 인해서 어쨌든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를 했고 지금과의 차이는 정말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강력하고 지금 여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빅테크 업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지금 사이클이죠. 네. 네, 그렇게 늘리고 있는 사이클에서 현재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뭐 테라팹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악재이지 않냐. 왜냐하면 머스크의 이런 테라팹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칩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생산 뭐 전부 다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러한 관점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는 장기적인 게 아니라 너무 먼 미래를 본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정말 수요가 정말 더 강력하다라는 힌트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머스크가 말한 게 현재 우리가 원하는 이런 AI라든지 이런 인프라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수요의 2%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원하는 거에 2%? 원하는 거의 2%밖에 공급이 안 되고 그래요?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말 뜻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HBM만 딱 놓고 보면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보면 뭐 수요 대비해서 한 50%에서 많게는 70%밖에 공급이 충족이 안 되고 있다. 이것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마이크론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삼성전자 주가나 뭐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일련의 뭐 테라팹이라든지 뭐 오늘 나온 뭐 쿼드헌터나 뭐 이런 구글의 단기적인 하나하나의 이런 것은 전 노이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들의 이런 발언들이나 이들의 뭐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서 여전히 고점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익으로 봤을 때 27년 2분기를 영업이익률의 뭐 고점이다라고 좀 말하는 것도 많이 들리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그런 이익들의 뭐 6개월에서 9개월 좀 선행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상반기는 좋다라고 보는데 하반기도 사실 주가 상승에 있어서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수요를 과연 어떠한 공급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본다면 여전히 상방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큰 기로 속에 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시세를 내는데 네. 손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렇게 제약바이오나 코스닥이 들썩임에도 여전히 작년에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그래도 투자는 전자닉스지 다른 거 안 본다라는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정부도 2분기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뭔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등등도 있으니까 네. 이제는 많이 올랐던 전자닉스보다는 뭔가 바이오, 코스닥, 부품 정말 이렇게 옮기는 건지 어떠세요 비중이? 뭐 지금 반도체를 말씀드리곤 있지만 당연히 손님들께 뭐 이 반도체만 투자하시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과거에 좀 자료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내에서는 주목해야 될 것이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일단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의 이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네. 실제로 정부에서는 각각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좀 내고 있고 실제로 이 코스닥을 어떻게 하면 좀 코스피만큼의 이런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코스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죠. 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오가 상승세를 보여야지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스닥 내 바이오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죠. 뭐 경구용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뭐 황제주에 입성한 뭐 삼청단 제약과 네. 비롯해서 최근에 바이오의 투심을 굉장히 좀 흔들었었던 큰 두 업체가 있었죠. 뭐 알테오젠과 뭐 ABL 바이오가 있었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열티 이슈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저께 정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다시 한번 투심을 좀 이끌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바이오의 업황이 안 좋을 이유는 없다. 여전히 기술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 JP모건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거 너무 소문난 잔치 아니냐 뭐 별거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내포된 발언들이나 빅파마들의 이런 언급들을 봐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리고 바이오텍 업종들 간의 이런 기술 계약이라든지 큰 기술 이전이라든지 혹은 뭐 M&A 관련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은 있었다라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수급이 몰려왔을 때조차도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하는 업종이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는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는 꼭 포트에 편입할 부분이고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조차도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될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 그다음에 네. 에너지. 네, 에너지까지 그리고 해서 네, 포트에는 꼭 편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세 분야, 세 파트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다른- 반도체, 네. 에너지, 바이오. 네. 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나요? 비중을 뭐 굳이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한정된 비중이라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제가 생각한 이런 주도 업종에는 좀 비중을 실어서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은 좀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AI라는 큰 원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네. 파생된 전력이라던가 혹은 뭐 ESS나 이렇게 AI와 뭔가 연관성이 있는 산업들은 포트에 편입을 해가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런 주도 업종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재미없는 섹터라고 하면 뭐 엔터라던가 혹은 화장품 이런 업종들은 조금의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지 않나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줄일 때가 아니지 않나는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줄여야 된다라는 줄여야 된다. 네, 여전히 작년부터 계속해서 소외된 건 여전히 소외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친구들 소외됐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마이너스가 좀 났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정리하기 좀 마음 아프지만 네 맞습니다. 조금 정리할까요? 좀 저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뭔가 네. 지금의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도 좋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그러한 이런 일련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모두가 돈이 이런 몰리는 곳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거고 이러한 장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말 그러한 손실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서 좀 주도 산업에 편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건 어쩌면 개인적인 고민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고민 하나만 좀 전해드리면 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는 사실 없잖아요. 지금 네네. 말씀 주신 뭐 에너지 혹은 뭐 반도체, 바이오 중엔 2차 전지는 없는데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저 포함해서. 2차 전지 중에도 뭐 대장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나노 신소재나 뭐 이런 친구들 또 신소재. 신소재, 네. 뭐 코스모, 뭐 등등 신소재 회사들이 막 마이너스 60, 70 이상 돼요.
요 상황에서 막 오늘 같은 날은 또 오른단 말이죠. 네. 아 그러면 다시 희망을 좀 가져볼까?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팔긴 너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빈센트 아저씨는 맨날 다 그냥 팔으라고 그냥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를 때 팔아라. 그냥 오를 때 팔아라. 네. 우리 배지현 PB님은 어떻게 손님들께 말씀하실까요? 네, 마침 저번 주에 제가 좀 세미나를 진행을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가지고 아, 그래요? 종목명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드렸던 말씀도 동일했고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2차 전지 업종의 뭐 주가 상승은 크게는 전기차가 잘 팔리거나 혹은 ESS가 잘 되거나인데 이 ESS가 최근에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훨씬 더 뭐 이익적으로나 뭐 이런 고객 다변화적으로나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에서 굉장히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진한 쪽에 속해 있는 이런 2차 전지 소재 업종이나 뭐 장비 업종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으시다면 사실 전기차 판매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미가 과연 보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만 봐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의 반등은 물론 리튬가의 상승도 있겠지만 사실은 ESS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ESS 관련된 종목들, 뭐 크게는 셀메이커들을 갖고 있는 고객님들께서는 사실 어느 정도 끌고 가셔도 좀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2차 전지를 못 놓겠으면 2차 전지 셀메이커를 사셔라 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AI 산업이 주도하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있습니다. 엔소를 사든 SDI를 사든 뭐 이렇게 가는 건 몰라도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팔죠? 2차 전지를 다시 사지 않아요. 안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로 넘어오시는 게 아 그게 낫까요? 네. AI 쪽은 놓지 않아야 될 산업이라고 보고 아 근데 왜요? 왜 다시 안 사세요? 2차 전지를? 네. 아니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 애를 또 만나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년 3년을 지금 나를 그렇죠. 원래 만나고 싶은 애도 아니었어. 그리고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강력한 권유로 네. 맞이하게 된 2차 전지 친구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시나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화면에 비치는 거. 저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는 뭐 저희 김현수 애널리스트도 와서 네. 업황이 저점을 찍은 것 같다. 하지만 상승폭에 대해서 ESS 하나 가지고 가는 것에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반도체 뭐 좀 전에 나온 얘기는 그 뭐 구글이 뭐 이렇게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성능 높여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LNG 뭐 이슈가 또 반도체에도 영향 미친다 이런 등등 또 복잡한 얘기들이 막 시장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잖아요. 네. 요건 혹시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이슈입니까? 네,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시장이 좀 혼란이 생기고 뭐 마이크론의 이익률이 정점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 사실 다양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실제로 뭐 헬륨 노이즈도 그렇고 지금 오른쪽에 자료를 보시면 뭐 테라팩 관련된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뭔가 이유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껴맞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최근에 이 헬륨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카타르가 전 세계의 헬륨 공급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국이 헬륨 공급의 거의 한 65%를 카타르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헬륨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원료 자체가 이제 여기 공급 수단이 막히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태를 좀 대비해서 카타르 수입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의 수입을 좀 늘리면서 공급을 다변화하고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재고는 수개월 가량 쌓여 있겠지만 이것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원료 수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니까요. 그러니 저는 이러한 일련에 관련된 소식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빠르게 끝난다라고 하면 정말 모두 해소될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연준 위원들도 지금 미국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인하해야 될지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한 와중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반도체 산업 내에 장비주들이나 혹은 최근에 기판주들
주가 추이를 봐보면 정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뭐 확률을 계산을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것도 물론 너무 좋은 과정인데 네. 그러한 것보다 처음에 들어갈 이런 기업에 대해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매도하지도 매수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나 뭐 일부 매도는 아니더라도 쭉 가져가시면서 오히려 투자 포인트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 만약에 이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의 훼손을 발견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게 더 좋지 이런 뭔가 매크로적인 이슈에 의해서 계속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뭐 전쟁 관련 뉴스만 찾아보는 뭔가 이러한 행위보다는 좀 더 그런 기업 자체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런 노이즈들을 갖고 왔는데 저는 지나가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런 메모리 업종에서의 네.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배재원 PB가 공교롭게 오실 때마다 제약바이오 차치야도 반도체가 약간 약보합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네. 지금 괜찮습니다라는 말씀 주셔서 그래서 네, 기대합니다. 배전 PB 오는 날이 희한하게 또 그렇게 됐었나요? 네, 반도체를 한 몇 주간 말씀 주시는데 네. 그때 시세가 약간 흔들렸었는데 또 지나고 보면 또 계속 상승 네. 시세가 살아 있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이거 50대만 조금 안 좋고. 네, 그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PB 올 때만 안 좋으면 사람을 바꿔야지. 네, 그러나 그런 우리 생각이 배재현 있군요. PB님. 네. 배재현 PB님도 네. 참 세미나 오시나? 오시죠. 저희가 사실 이제 키 순서대로 라인업을 짰는데 이제 배재원 PB가 저희 라인업에 링크됐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날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네. 아직 좀 더 남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 배재현 PB님 요 정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기훈 연구위원 또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하이브가 왔습니다. 하이브 내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대신 우리 누구죠? 편도성 아나운서. 편 아나운서. 네. 편 아나운서 꼭 여쭤볼 거 제가 좀 오더 내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